백승재 기자의 뉴스 Y.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감염이 확인된 데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미 퍼졌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온 상황인데요. 우선 이 오미크론 변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인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등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50여 개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서 더 쉽게 전파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네. 델타 변이 이후에 가장 우려스러운 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변이를 확인한 남아공의 전염병 대응 혁신센터의 툴리오 도올리 베이라 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에서 30개 이상의 돌연 변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돌기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인간의 세포에 붙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감염이 쉽다는 의미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서 재감염의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의 유전자 증폭 검사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방역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높고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법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데이터로는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언급한 대로 전 세계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지난 23일 남아공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지만 어디에서 발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인구 10만 명당 50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서 전주에 비해서 592%의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남아공의 코로나19 내각자문위원인 이안 샌느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적인 바이러스가 되고 있고 전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벨기에, 보츠와나, 독일,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에서도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밖의 사례는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됐는데요. 네덜란드 당국은 남아공에서 도착한 600명의 여객 중에서 6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몇 명인지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다른 나라들에서도 번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에서 확인된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있는데 지난 11일 도착한 여행객입니다. 벨기에에서 확인된 한 여성 감염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지는 않았는데 터키를 거쳐서 이집트를 여행한 뒤에 11일 뒤에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변이가 이미 상륙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오미크론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전해진 내용 같은 게 있습니까? 오미크론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남아공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발견해서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사 안젤리크 쿠체 씨가 20여 명의 오미크론 변이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전과는 증상이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은 젊은 사람인데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기존 코로나 확진자들이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는 데 비해서 오미크론 확진자들은 미각이나 후각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6살 아이가 확진된 경우도 있었는데 열과 함께 맥박수가 매우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 증상에 비해서 증세는 세지 않았다는 게 쿠체 박사의 진단인데요. 6살 아이는 이틀 뒤에 증세가 호전됐고 다른 확진자들도 지금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쿠체 박사는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쿠체 박사의 치료 경험은 중요한 단서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특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학계는 정확한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또 네. 정부의 대책이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국 금지 나라를 현재 8개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험도와 확산 정도를 파악하고 방역 강화 국가 등 대상 국가를 확대 또는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국 및 인접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을 모두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로운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참 이게 이 코로나19에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지쳐 있는데 만약에 이 오미크론까지 또 심각하게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면은 글쎄요,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도 뭐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냥 장사도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말 네네. 이게 지금 너무나 지금 걱정이 큽니다. 예, 좀 빨리 확산을 좀 막아야 되고 좀 정확한 좀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와이 자,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